다음은 평가 및 선택 정책은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보겠죠. 자, 이미 여러분 우리 몇 번 얘기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누가 이 데이터를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용할 커뮤니티가 정해져 있는지, 이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 보존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텐데 과연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정책에서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도 사실은 포함되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한 법률적 그리고 지적 권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데이터 재이용의 협상이 가능한지. 우리가 데이터 큐레이션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이용입니다. 그런데 재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존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개인이 재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번째, 데이터가 프로젝트 혹은 기관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어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럼 프로젝트가 끝났다. 자,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의 이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데이터 보존이 가능한지, 두 번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자,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지, 실제로 우리 정책에서 어떤 계속적인 시스템이 변화되면서, 소프트웨어가 변화되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특징 설명에 충분한 메타데이터와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어서 탐색이 가능한지. 자, 한번 기억을 해보죠. 일반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에 정확하게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식별자가 부여되어 있어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첫 시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많은 정보 자료들이 디지털화를 해서 보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데이터를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보존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데이터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일정 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지만, 보존만 하고 있지 파일명으로는 보존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데이터 큐레이션 수업에서 몇 가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다음에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식별자, 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 내용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데이터 평가 및 선택에 대한 정책을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 분야에서 데이터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이 데이터가
연구에 얼마나 중요한가.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인구 데이터라든가 그런 또 다른 데이터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과학적 발전이나 과학 분야에서 이 데이터가 수집된 자원과 데이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즉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서 수집해서 시간이 변화되면서 다시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다시 또 수집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건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과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냥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의 어떤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데이터의 가치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 정보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즉 다른 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 데이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 데이터가 얼마나 유용한가.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데이터는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들은 그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가, 즉 시대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죠. 동시에 아주 협소하게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일주일 중에 월, 화, 수, 목 중 무슨 요일인지 또는 하루 중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 아니면 밤인지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그게 구하기 쉬운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그런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한 가지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다른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관련은 없는 데이터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평가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데이터 센터의 이용자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이 데이터는 우리 이용자를 고려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평가할 때 신중히 평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으로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요구될 것인지도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다른 데이터를 버리고 이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너무 큰 데이터는 사실 관리도 힘들고 나중에 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이 평가 및 선택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데이터 큐레이터와 데이터의 생산에 관여한 생산자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큐레이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데이터 큐레이터는 데이터 선택 정책과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책임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 큐레이터는 데이터 큐레이션의 전문가이므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어떤 메타데이터를 적용해서 후일 어떻게 이용시킬 수 있도록 보존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데이터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충분한 메타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그 데이터를 제대로 다 포함시켰는지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야 하겠죠. 동시에 그 데이터가 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한 준비가 된 데이터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한 준비가 된 데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죠. 자, 이게 메타데이터를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오픈된 포맷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한 준비가 된 데이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기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가 영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이해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난번 데이터 디자인에서 늘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이 데이터의 어떤 측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지 후일 데이터 큐레이션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 데이터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평가 도구들이 어떤 평가 도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디지털 자료들을 장기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 자, 실제 온라인으로서 결정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자, 이게 해당 기관의 데이터 발전 정책에 해당되는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yes라고 한다고 그러면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결정을 해서 계속 우리가 한번 yes를 하고 들어가 보죠. yes.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서 yes.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요구사항에 우리가 요구하는지 그러면 yes.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으로서 여기 나오는 소위 그 권리와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속 yes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yes. 그 다음에 또 권리와 책임에 대한 부분이 또 yes.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next 섹션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가능할 것인지, 자, 저는 일단 yes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천히 노도 한번 클릭해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yes. 자, 이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yes. 그러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yes. 그리고 next yes.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또 도큐멘테이션, 즉 문서화 작업에 대한 부분과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yes. 그러면 도큐멘테이션 1에 대한 부분이 되므로 여기서는 이것은 장기 보존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다 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계속 나갔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한 5가지 종류죠. 즉, 이 데이터 센터와 연관해서 이 선택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데이터인가를 또 물어봤고, 그리고 재이용에 관한 저작권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파일 포맷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 또 충분한 메타데이터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 포맷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 파일 포맷을 변경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몇 번 좀 이야기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사용했던 시스템에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변화되면서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변화되면서 과거의 파일 포맷이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그 포맷을 변경시키는 방법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통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바꿔야 될 그럴 필요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의 지질 서베이 센터에서 만든 평가 도구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고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아까의 경우에는 바로 온라인으로 바로 우리가 체크를 가능했지만,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1에서 미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액세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다른 특징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메타데이터가 분명히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비용적인, 경제적인 측면,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국 그 지질 연구소에서 지금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지질에 관련된 수많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한 6개 항목으로 됐는데, 자, 데이터 센터의 미션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소장 정책과 미션에 적합한지 여부. 자,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결국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나중에 재이용되는지 이용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 미션은 결국은 우리가 보존하는 이 데이터가 나중에 다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미션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존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가, 즉 평가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가 정말 이게 진품이냐? 혹시 어떤 에러들이, 그러니까 오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 여부죠. 이게 정말로 잘 수집된 거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실제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물로 산출된 데이터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우리가 조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통합성으로서 혹시 이 데이터가 전체가 다가 아니라 일부가 아닌지, 즉 중간에 어느 일부분이 빠진 그런 데이터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엑셀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엑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서 어떤 그래프를 그렸다고 했을 때 그 그래프는 보통 따로 저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엑셀 데이터만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통합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용성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늘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포맷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특정 시스템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소위 오픈된 그런 데이터 포맷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부분, 저작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속성으로서 이건 분명히 그 지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냐 어느 시대인지가 분명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많은 내용들을 보면 지질학적 측면에서 특히 미국 대륙 같은 경우에 빙하가 엄청나게 녹으면서 시대적인 어떤 그 변화 측면들을 많은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옐로우스톤 같은 경우에 거기서 자연 화재가 산불이 나서 많은 어떤 불이 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연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설명되기 때문에 공간과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물리적인 어떤 속성을 본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 미디어가 어떤 타입이냐, 이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상태로서 혹시 단순하게 그 데이터가 어떤 인쇄 매체에 또 저장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도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그 파일의 명칭 혹은 이제 되는 파일이라 그러면 어떤 압축 기술을 사용했는지, 지프 파일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기술을 사용했는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JPEG 압축 기술을 사용했는지
혹은 지프를 사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속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의 품질과 단계와 이용 가능성 등들을 또 평가의 그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품질은 얼마만큼 좋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의미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을 적용을 해 가지고서 설명을 기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 이 메타데이터가 너무 깊이 들어가 깊은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서 뭐 다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또 이용자에 따라서, 또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가 이용 가능성의 그 여부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경제적인 속성으로서는 자, 이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어떤 비용이 드는지, 또 보존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들, 경우에 따라서 어느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보존하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그 이로운 판단에 아주 좋은 그런 요건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지질 서베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평가 도구로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평가 후에 일정 기간 보존하고 있다가 더 이상 그 보존할 가치가 없거나 제거 대상인 데이터를 파악하는 과정을 우리가 재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재평가의 시기는 데이터를 보존하는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즉 예를 든다고 치면 보존 대상이 바뀌었다. 정책적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용자들이 변화가 됐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우리가 그 새로운 시스템을 옮기거나 이랬을 때 판단을 이제 한번 하는 거죠. 또는 더 이상 보존할 의무가 없어지거나, 이건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보존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데이터 일부가 파괴되었거나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었거나 이랬을 때 다시 평가를 통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데이터만 보존하는 그런 측면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